명태균 씨가 공개를 했죠.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던 카톡인데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고 했는데 또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오빠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땡땡 소장이 평소에 오빠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빠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 이 말은 그것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강영씨만 들은 걸로 돼 있잖아 지금. 들으셨습니까? 내가 그 수업 들었죠. 그 수업 다니는 건 5번도 수업고 10번도 20번도. 여러 번 들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만나봤어.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명천에서 긴가민가 신임을 원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또 틀어주는 거야. 아, 그렇게 본인 과시용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누가 찾아왔잖아요. 주로 가면 출마 희망자, 뭐 그런 정치하고 사람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왔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증거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그거 너무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누군가 그걸 이야기 들었을 때 강혜인 씨도 나든 다른 사람들 그 밑에 사무실에 직원들이든 그걸 틀어준다고 했고 녹음을 한다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 음성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또 다른 언론사 물으니까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자, 이상해요. 네. 아니 오늘 그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나온 그 텔레그램 오늘 오전 10시 정도에 이제 속보가 떴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명태균 씨는 한마디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분 이렇게 나온 그분은 엄청나게 계속해서 많은 거를 카톡을 쭉쭉쭉쭉쭉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네, 너무 고생. 혼자서 막 혼자 말하듯이 저렇게 계속해요. 그 저분은 이런 패턴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카톡한 거, 뭐 최재형 목사하고 한 거라든가, 뭐 이명수 기자하고 한 거, 거기도 다 저런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게 되면은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너무 넘치거나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던가 저는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넘치는 자기가 신기가 넘쳐서 저렇게 해도 자기한테 넘어온다고 생각하는 그런가 봐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점 찍고 쉼표 찍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 네. 하고 아니 한 글자 쓰고 점 찍고 한 글자 하고 점 찍고. 아니 보세요. 맨날 그래요. 우리 오빠는 우리 오빠는 원래 무식한데 워낙 오래 점 찍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손바닥에 왕 써가지고 대통령 된 것처럼 상대방한테 우리 오빠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야라고 강조하는 강조지, 거예요. 그래갖고 느낌을 주고 그걸로 너는 내 편이 돼야 돼라고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건데 저는 더 원충의 저 문자를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는 당장 권좌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자, 신규 변호사. 네. 제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 좀 쇼츠도 좀 만들어줘봐. 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뭐냐고 이야기하면 이 오빠가 친오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친오빠면은 친오빠의 국정농단입니다. 친오빠가 왜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데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관련되는 국정에 개입을 합니까? 친오빠를 국정농단으로 지금 잡아넣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그 오빠는 무식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오늘 최초 공개한 할까요? 요즘 최초 공개하는 게 많은데 대통령실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요. 수석급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가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딱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100이다 이러면요. 거기에 오빠가 나타났대요. 이 사람은 감당하기가 한 10배쯤 어려웠대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 만났대요. 이 사람은 100배쯤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빠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패밀리 비즈니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등장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10배나 상대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 상대하기 어려운 오빠보다도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김건희더라. 김건희 여사더라. 이분이 여러분 최초 공개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이 초창기에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할 거면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허수아비죠. 그래서 명태균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명태균으로부터. 대통령은 장님무사고 김건희 여사는 안전뱅이 주술사다. 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마 이 방송을 그
고위직 수석께서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판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친오빠 논쟁에 대통령이 나서서 친오빠다 이 이야기를 어떤 점수를 얻겠다고 진기 변호사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주목했던 게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대통령실도 다급하고 좀 당황한 기색이 그렇죠. 엿보였고요. 이 맥락을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준석이가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 아닌가요? 뭐 이것도 뭐 박준석, 최준석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준석이죠.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물어봤다라는 건 위에 저 흰색 바탕을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얘기를 올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 관련된 얘기를 올렸으니까 내일 만나서 확인해 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화의 맥락은 뭐냐? 지금 당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적인 일을. 그렇죠. 근데 공적인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오빠가 사적 친분이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 오빠다. 맥락이 안 맞잖아요. 저게 언제적 그 톡이에요? 저기 몇 년, 몇 월, 며칠? 아니 저게 그건 안 저기 나오는데. 설에 관련된 시간대는 저는- 10시 11대인데 또 그러니까 심야입니다. 밤은 심야 시간이 시간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마치면 결국 대화의 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맥락이 이거는 이준석 대표까지 나오고 있고 명 박사님 뭐 의지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당무에서 지금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저 오빠라는 거를 그 친오빠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친오빠가 이준석 대표를 왜 갑자기 만나요? 당무 얘기하는데 오빠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오빠가 근데 있더라도.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게 카톡으로 검찰에 제출돼 있는 휴대전화기에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이미 별도로 가지고 있어요. 4개 정도를 포렌식을 통해서 본인이 5개를 별도로 뒀고 포렌식 다녔다는 식으로 아니 이제 얘기했잖아요. 4개 정도 네 해놨다고 개인가요? 했으니까 자 그게 터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도 해볼 수 있고요. 잠깐 저는 저 아까 그 카톡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저기에서 저는 명태균 씨가 저 하얗게 되어 있는 맨 위에 글씨 안 보이는 이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던 그 윗부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도 그 오빠에 대한 얘기였을 거예요. 이준석과 오빠와 관련된 무슨 뭔가를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을 거예요. 이준석이 욕하는 오빠에 대해서 욕하는 그런 거가 나왔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니 설명 없이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명태균 씨가 내가 준석이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대화가 연결이 돼요.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철없이 떠드는 오빠하고 이준석하고 싸운 거죠 말하자면. 내지는 철없이 떠드는 그 오빠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매우 화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우리 오빠는 철이 없이 막 떠드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그렇죠? 맥락은 그 맥락을 좀 보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윤석열하고 이준석이 여러 번 갈등과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치맥 애동도 하고 물산에서 술 숨겨놓고 먹다 걸린 적도 있잖아요. 그 저 그렇죠. 밑에 불고기집에 술이 위에 있으면 안 좋으니까 술을 밑에다가 숨겨놨는데 사진에 찍혔잖아. 그 언젠가 한 번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명태균이랑 김건희가 이야기했겠죠. 짜갖고 이준석이를 만나야 된다. 근데 윤석열이 아마 그랬겠죠. 네가 그 새끼를 왜 만나 이씨 보고 막 날 피웠겠죠. 근데 아마 명태균이가 카톡에 그거 관련된 내용 올려니까 득다같이 이건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아 이제 내일 이준석 만나면 다 풀린다라는 식으로 올린 거. 그러니까 아 역시 우리 명 선생님이에요. 우리 윤석열은 너무 멍청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가 뭘 한다 이렇게 맥락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친오빠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친오빠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니, 이준석이 이준석한테 바로- 물어봐요. 이준석이 바로 답을 하잖아. 친오빠가 아니라고. 내가 아는 오빠는 그 오빠고 내내 대선 때 나를 괴롭히는 한 번도 철이 없고 괴롭혔던 오빠입니다. 윤석열이잖아요. 제가 취재한 내용 말씀드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모든 걸 다 알고 그렇죠. 있고요. 명태균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부를 김건희 여사는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몰라요. 뭔지 압니까? 미리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세 사람이 보수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려 6개월 동안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판을 짜요. 그래서 명태균은 판을 짜는 사람이다. 본인은 바람이 산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만들어 놓은 판 위에 올라탄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그걸 김건희 여사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윤한 갈등과 충돌은 판을 짜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친윤이 등장을 하면서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상세하게 일자별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부채의식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저 말이 황당하게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갖다 바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 김건희 손바닥에 왕자 쓴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상한 점과 쉼표를 남발하면서도 명 선생님에 대한 진심의 존경의 마음은 읽혀져요. 네. 그것도 남편하고 비교해서 저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저렇게 무시하고 지가 뭘 잘났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면서 믿는 건 명태. 당신이 우리 부부를 이끌어서 대통령 만들어달라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엄청난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위아래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김건희가 얼마나 많이 또 이야기를 해놨고 저는 명태균이 분명히 이런 카톡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우리가 해서 이제 곧 있으면 뒤집어질 거야. 그럼 김건희 여사가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역시 명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런 카톡이나 녹취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근본적 자신감, 명태균의 근본 자신감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작까지 한 것을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논의한 카톡이나 녹취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제가 녹음해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저 지금 카톡에 나온 내용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저게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에 아이고 우리 남편 맨날 그 방구만 끼고 무식하고 하여튼 뭐 바보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하고 저는 굉장히 좀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갖다가 친오빠로 갑자기 둔갑해서 말한다라는 거는 이미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래서 저게 김건희한테 결제를 안 거치고 나온 입장으로 추정이 돼요. 두 사람한테 물어봤으니 시간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바보 멍충이 무식쟁이로 나오고 지가로 나오니까 윤석열한테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고위 참모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설마 그 동네 양아치 골목대장 노릇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 그러겠어요? 지 친오빠겠지. 그러니까 얼른 대통령이 지 친오빠라고 밝힌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엉터리 해명하면 어떠냐 난리가 났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죽을 짓을 왜 그래 1시간 만에 하냐고요. 그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밖에서 국민들한테 알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망했어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마지막 아닙니다. 할 것이면 천지로 지금 또 계속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하세요 지금. 아니 그럼 끝인 줄 알고 하려고 했지. 앞으로 안 할래요. 예. 아니 저기 명태균 씨가 혹시 이 방송 보고 있을까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매일 그 보고 말씀 있어요. 드리는 건데 아무리 명태균 씨가 이제 자신감에 차 있더라도 개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의 뭐 죄가 있는지 공익제보자인지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집단과 개인의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본인이 스스로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공익제보위원회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국회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에 신청을 하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조직적인 기관의 보호를 받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명태균 씨께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박사님, 저도 좀 보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